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리핑 사무리로 전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결의 사설부터 시작합니다. 한결의 오늘 첫 번째 사설은요. 대결 정치, 여사 의혹, 정책 실패만 남은 윤 대통령 전반기. 사설은 11월 10일 어저께지요. 어저께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6개월을 대결과 갈등, 국정 운영의 난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앞에서 이제 무색해졌고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국정 운영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정책 혼선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혼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협치도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했던 것 중에 제일 진짜 헛발질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망쳐버린 게 뭡니까? 의료계예요. 아, 윤석열 진짜 임기 내가 조만간 만들어야겠어. 윤석열이 했던 정말 최악의 이 뭐라 할까 이 폐악질 베스트 10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황당하지요. 또 김건희 관련 의혹이 정부의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올랐지만 대통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결과 지지율이 17%라는 낮은 성적표로 나타났으며 남은 임기 동안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겨레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두 번째 사설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위해 직접 설득 서둘러야. 사설은 내년 1월달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가 경제, 안보,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편 관세나 한국은 돈 기계, 머니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라는 발언은 한국의 안보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예정된 남미 순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조기 만남을 통해 솔직한 대화로 전략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또 열받는 게 뭐냐면 진짜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앙일보였나요? 기사 보셨어요? 윤석열 트럼프 만나갖고 함께 어울린다고 지금 뭐 연습하고 있습니까? 골프 연습하고 있죠. 골프 연습. 씨발. 지금 뭐 아벨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물론 골프도 뭐 정치하고 외교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 이 새끼가 딴 걸 잘하면서 내가 지금 골프 연습하고 있다라고 광고하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거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트럼프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 지가 연습해가지고 트럼프를 뭐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새로운 이 미국 새로운 정권 들어온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겨우 골프 연습. 이 개새끼. 그냥 어이가 없어요. 물론 골프만 하는 건 아니겠지. 다른 거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이런 이 라포 형성을 위해 한다고 하겠지만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새끼는 딴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술 처먹고 노는 것만 관심이 있어갖고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신뢰가 안 가니까 하는 짓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요. 한겨레 사설도 뭐라고 하냐? 지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해요. 참고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신속히 구축해 자국 이익을 지켰던 점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성향, 트럼프가 장기적인 안목이 없잖아요. 단기적인 안목만 있으니까 단기적인 거에 집중하는 트럼프한테 딱 집중해갖고 트럼프를 설득할 만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려면 다자 외교와 국제연대의 폭을 넓혀야 하며 브라질 G20 정상회의 이후 일본이 트럼프와 접촉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도 이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한겨레도 이 정부한테 잘 준비해서 트럼프 빨리 만나갖고 준비를 해라, 뭐 그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권 퇴진 집회에 강경 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요번 토요일날 집회 때 이 경찰 새끼들이 거의 옛날에 백골다 수준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경찰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경찰로 거듭난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그냥 이렇게 쉽게 돌아갔어요. 요번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거의 뭐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났더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사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부상사가 발생하고 11명이 연행된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허가 범위를 이유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참가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일부 인사들이 폭력적으로 제지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노총은 경찰이 삼단봉 등으로 무장해 먼저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이를 정권 위기를 모면하라는 공안 조성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사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불가피한 사소한 규칙 위반을 빌미로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경찰의 임무는 정권 수호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민노총 말로는 경찰이 폭력을 유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런데 사실은 민노총에 대한 불신도 워낙 크기 때문에 민노총에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폭력을 유도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대응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사실은 좀 나와도 경찰들이 이거 참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싸 기회다 해놓고 경찰이 들이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간 민노총은 뭐야? 저는 사실은 경찰만큼 민노총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사실 민노총의 말도 그냥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아요. 민노총은 또 그 앞에서 얼마나 또 사실은 뭐라 할까 경찰들을 또 자극했을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 자극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냥. 경향신문입니다. 공천 개입 대화가 가십이라는 명태균. 검찰 수사 지휘하나. 야, 명태균 대단해요, 이 사람.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비굴한 인간은 정말 금세기에 처음 본 것 같아. 저 너무 비굴해. 아니, 지난 2달간 당당하게 지가 막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겠다느니, 내가, 나 구속되면 대통령 그냥 하야를 시킨다느니 그런 개소리 하더니, 갑자기 검찰 출석 앞두고는, 대통령님, 영부인님 죄송합니다. 물론 그런 말 안 했지만, 뉘앙스가, 그러고 있고, 나와서는 뭘 믿고 있는지 기자들한테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참나. 대단해요, 진짜. 근데 이런 거를, 점찰이 못 잡아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 태도와 검찰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 씨의 창원지검 조사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명 씨는 가십이라며 가볍게 치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받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듯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지가 나 정치자금만 수사해 하면 검찰이 정치자금만 수사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지금 검찰이. 사설은 특히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 씨에게는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명 씨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이제는 관련 의혹들을 가십거리로 평가절하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남 성관이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 등을 수사 의뢰했지만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9개월 지나서였고, 수사 진행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사설은 검찰이 이번 수사마저 면죄부로 끝낼 우려가 크다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불법성 확인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장 청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냐가 중요한데, 좀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치자금법.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그런 건 빠졌죠. 오로지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만 가면요, 이게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그것만 묶고 갖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를 보면. 그러면 이거 보면은 몰라 하던지 말던지 어차피 이 수사는 검찰에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 수사를 굉장히 축소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영장을 청구했네? 뭔가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어떤 영장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또. 근데 대통령이나 김건희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다 차단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 명분만 더 쌓이는 거죠. 근데 과연 구속이 될지 안 할지 한번 봐야죠. 근데 구속이 되면 또 명태균 씨가 어떻게 또 심정이 변할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번에는 구속이 됐으면 좋겠다. 경향신문 두 번째입니다. 시국선언과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 여권은 두렵지 않나. 사설은 지난 주말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과 정부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불만이 박근혜 정부 말기를 연상케 하는 비상한 시국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국정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뻔한 얘기인데 느끼겠습니까? 사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여러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로 윤석열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꼽고 있습니다. 회견이 민심을 수습하기커녕 오히려 그 궤변이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분노시켰다는 거,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당의 대응도 문제라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변화를 강조했지만 국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어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합니다.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 외에는 현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민심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세 번째입니다. 사상 최저점 한중 외교. 트럼프 시대
외교 균형 못 잡으면 재앙. 요번에 김태효가 나와갖고 뭐 자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역대 가장 가까운 관계다. 미국과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미국과 지금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외교 성과다 그랬어. 그래, 미국과 가까워진 거는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퍼준 게 얼만데 가까워야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과 지금처럼 가까이 다니는 거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쉬워요. 그냥 돈 퍼주고 미국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면 미국이 좋아해. 지네 강아지 좋아하듯이 좋아한다고요. 윤석열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중국과 사이 끊으라는 거 아니야. 좀 강조하면요. 좀 과장하면 중국과 친구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역대 정부가 미국에 너무 가지도 않고 중국에 가지도 않고 그 균형을 잘 이루어 왔다고요. 근데 윤석열은요. 미국이 개가 돼가지고 미국에 붙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하고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최저점 됐다고요. 이게 외국 잘한 겁니까? 이게 외국 잘한 거예요? 미국에 완전히 붙어버리려고 중국하고 거의 원수가 돼버렸는데 이게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중국이건 미국이건 다 아쉬워하면서 야, 좀 나한테 가까이 와. 오히려 중간에 있어가지고 밀당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다 취하는 게 잘하는 거지. 한쪽에 붙어버려서 한쪽과는 왼수가 돼버리는 거 이게 잘하는 겁니까? 병신들? 아유. 오늘 사설은요.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거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이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잡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는요. 보호무역주의와 대중 강경책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민감한 외교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만이 아니고 바이든도 그렇게 해왔죠. 뭐 바이든은 안 그랬습니까? 근데 바이든 때도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은 뒤로 하고 오로지 미국 해왔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겠죠. 그렇게. 병신. 사실은 현재 한국의 한미 관계가 최상인 반면 한중 관계는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 공석 상태와 중국 측 조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국 간 소통이 거의 단절된 상황을 우려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냐면 이 새끼는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가부가 싫어. 여가부가 싫더라도 여가부 장관은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명 안 하고 있죠. 중국이 싫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대사를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지 친구 대사로 가 있다가 들어오고 지금 비어 있잖아. 지금 비어 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중국을 임명을 안 합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어떤 자리입니까? 대사급들이 대사라도 다 같지 않잖아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위가 높은 대사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사를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직무유기가 어딨어. 아니 일하기 싫으면 씨발 내려오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 왜 일을 안 해? 화가 난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사설은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이 본격화될 때 한국이 독자적 외교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절대시하는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위험 분산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맹은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일본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아니면 미국이건 어디건 간에 우리 국익을 위해 사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고 외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 새끼들은 거의 그러는 것 같아. 일본도 섬기고 미국도 섬기고. 이것들은 보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도요. 한국일보 매주 장애 집회 민주당 제1등에 마땅한 자세인가. 오늘 한국일보는 매주 장애 집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을 수용을 촉구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뭘 매주냐? 그래봤자 지금 2번 했는데 2번. 민주당 장애 집회 요번에 2번째예요. 2번째. 몇 번 안 했어? 2번 했어. 2번 했는데 뭐 이렇게 오버하고 난리야. 특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1야당이 매주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집회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민중과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힘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내비쳤습니다. 사설은 대통령 탄핵은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순히 지지율이 낮거나 대국민 담화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할 사안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씨발. 지금 민주당이 혹은 시민사회가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는 게 겨우 대국민 담화가 마음에 안 들었다. 지지율 낮다. 그겁니까? 그것만 있어? 장난하고 있네. 병신 새끼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어디 지금 딴 나라 있다 왔어? 윤석열 탄핵 이유 나오는 게 지지율이 낮네? 담화가 이상하네? 그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설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 장기화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장외 집회를 활용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민주당이 수권 전당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와 사법부를 거리에서 압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죠. 지금 밖에서 장애 집회하는 게 사법부한테 겁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 같이 다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 어쩔 거야? 어쩔 건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사법부가 또 진짜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사법부가 여기에 많이 모였네? 많이 모였으면 겁먹어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구호는 나오는 거 없어요. 사법부 무죄 줘라 그런 말 안 나온다고. 지들끼리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끌어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 아연 실색할 대한체육회장 전행 이러고도 3연임이라니. 야, 대한체육회 용어 나온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무슨 범죄 집단이야? 사설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권력 남용과 비위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회장과 체육회 간부 직원 등 8명을 이번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체육회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 사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난나야님 반갑습니다. 사설은 이 회장이 자신의 자녀 친구를 부당하게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회장은 체육회의 마케팅, 수익 물품을 지인들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고 파리올림픽 참관단에는 체육과 관련 없는 지인들을 포함시켜 관광을 제공하는 등 회장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대면 조사를 회피하고 하드디스크를 무단 제거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설은 이 회장이 지난 5월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3연임 출마를 선언한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그의 연임 심사가 사실상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야, 정치나 아니면 이런 그냥 체육회나 이게 독재자 새끼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 한 번 더 헤쳐먹으려고 지 맛대로 규정을 바꿔갖고 이번엔 삼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나쁜 놈들은 하는 짓거리가 이게 정치건 문화예술이건 체육계건 어디서건 똑같아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세건 나쁜 새끼들이 나쁜 짓 할 때는 그 방식이 정말 서로 무슨 주고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도 다 똑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어린이들 세계도 이게 똑같이 나타나니까요. 아, 골 때려요 진짜. 사설은 이 회장이 지난 5월 연임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3연임 출마를 선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그의 연임 심사가 셀프 심사라고 비판을 했지요. 사설은 이 회장이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진심을 바란다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정한 수사와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새 대단한 게 이 정도 되면요 보통 다 그만두거든요. 근데 안 그만둬 요새는.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안 그만둬 요새는. 어저께 의협의 이면택 의협 회장이 탄핵됐죠. 탄핵.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데 탄핵됐어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이면택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사설에는 그런 내용은 없던 것 같았는데 있습니다. 사설에 돼 있네. 개문발차 여야의정협 야당 전공의도 전향적 참여를. 아니 여야의정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안 들어갑니까? 의사협회하고 전공의 이 협의회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끝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도 안 들어가는 게 전공의들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냐. 전공의 안 들어가면 할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민주당 입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설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오늘 출범하지만 야당과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출발에 그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급 인사까지 포함해 협의체에 힘을 실었고 여당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대표로 내세우며 신속한 합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 협의회 또 의사협회, 의협이 빠진 채로 사실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요. 아니 이게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전공의들이 빠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설은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강성 노선을 걷던 이면택 회장을 탄핵한 것은 협상 의지가 생겼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일부 전공의도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2025년 증원철회를 제외하고는 전제 없는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모든 당사자가 협의체의 참여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설은 또한 협의체 출범을 제안하고 의회 증언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난 근데 이 얘기보다 이면택이 지금 의협회장 되고 6개월 만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6개월 만에.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탄핵이 왜 된 거지? 탄핵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탄핵 사유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법 못 막았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대응 잘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무능하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은 누가 와도 이거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간호법 통과되는 거 어떻게 막어? 못 막지. 어떻게 막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명택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너가 너무 무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와도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막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유로 이명택을 이번에 탄핵을 한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제가 이명택 씨를 막 비유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이명택을 그 탄핵하는 과정을 보면 의혹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명택이 여기가 그 아마 학벌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을걸요. 그렇게. 예.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택 탄핵이 이게 의협 안에서의 또 지들끼리의 이런 뭐라고 할까, 그런 뭐 학연 지연 뭐 그런 거와 연관된 또 싸움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골 때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와중에도 지들끼리 뭉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이거 하나 해먹겠다고 서로 또 권력다툼 하고 있나?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일보, 임기 후반 시작한 윤, 쓴소리에 귀 열고 인적 쇄신 서둘러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사설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자기 변화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임기 전반기에 국민통합과 정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의료개혁 혼선 등으로 국정 운영 능력의 의문이 커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는 쓴소리에 귀를 열고 당내 비판자들,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며 야당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 이 조언 중에서 윤석열이 들을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 사람은 안 변해요. 사설은 특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참모들을 정리하고 비서실장과 일부 장관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치는 총리와 장관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고 동아일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아무것도 하지 마. 거의 그런 식이에요. 또한 국회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도 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대립이 지속되면 개혁 입법은 물론 통상적인 국정 운영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만나자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면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만납시다. 좀 만나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새끼들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황당합니다, 지금. 일할 마음이 없는 거죠, 뭘. 동아일보, 반쪽 협의체 출범, 의회 제한 없애야 전공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뭡니까? 의제 제한 없애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한 없다 그러고 있어. 난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의제 제한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제한 없어. 여기 와갖고 다 하면 돼. 모든 게 열려 있어. 그래서 뭐라 하지 아십니까? 그런데 2025년 의대 증원은 빼고. 그게 제한이야. 난 이것들은 진짜 기본이 안 된 새끼들이에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빼고 나머지는 다 하자. 그게 제한이라고요. 뭐 제한이 없어. 아니 우선 탭을 나오게 하려면은 이런 제한을 없애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설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작 전부터 2025년을 건들 수 없어. 이건 빼고 나머지는 대화할게 해버리면 이게 제한인데 왜 합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너무 대화의 상식이 안 돼 있어. 뭔가 협상하는데. 사설은 11일, 출범하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전공의 단체와 야당 인사가 빠진 반쪽으로 시작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개월간 지속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협의체에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와 여당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공의들은 올해 의대 정원도 협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설은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제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정이 응급환자 증가를 이유로 논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제한으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은 수시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과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경 노선을 펼치던 이면택 의협회장이 불신임 당하면서 의협의 새 지도부가 보다 유연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사설은 여야 정부 의료계가 모두 의제 제한을 없애고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입시 혼란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한 이야기. 누가 몰라? 참. 동아일보 세 번째 사설은요, 실손보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0%가 보험금, 63% 독식, 필수 의료 좀 먹는 실손보험. 사설은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문제로 인해 필수 의료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손보험 가입자 상위 10%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63%를 차지했으며 일부 가입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받고 이를 보험으로 청구하는 등 의료 쇼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일부 병원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폭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실손보험을 만성 적자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혼합진료를 부추기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피부과, 안과 등 경증 치료로 병원이 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은 실손보험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대폭 정리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필수 의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여러분 공감이 되죠? 우리가 뭐 의료 쇼핑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아주 극단적인 한 사람이 실손보험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헤쳐먹었다면서 마치 실손보험 받는 사람들, 실손보험 믿고 물리치료 받거나 무슨 치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아니,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요. 그럼 보험금은요? 보험금이 손해봐요? 실손보험만 봤을 때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보험금이 이게 돈 되지 않고 손해본다면은 왜 사업을 합니까? 사실 지금 공포를 조장해갖고 엄청난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한테 보험을 엄청나게 강요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엄청 수익 얻고 있어요. 아니, 이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야? 왜 개인들이 보험회사가 쥐들이 똑바로 확인 안 하고 약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법이 허락한, 그리고 더군다나 의사들이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치료 받으라고 하는 거야, 의사들이.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환자가 억지로 해갖고 하는 겁니까? 의사들이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 갖고 뭐 돈을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 왜 시민들을 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놈인 것처럼 이게 몰아가냐고. 그러면서 왜 보험회사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 개새끼들 아주. 웃기는 새끼예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난다니까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실손보험 혜택 받는 국민들은 다 찌질하고 정말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보험회사는요. 돈 버는 보험회사는 당연한 거야?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이렇게 떼돈 버는 거는 이건 당연한 겁니까? 소비자들은 무조건 손해만 봐야 되는 거야?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요. 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나쁜 새끼들. 한국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떠나는 개미들. 미 주식 투자 100억 달러 돌파. 이것도 웃겨 죽겠어요. 지금 한국 개미들이 지금 주식시장 떠나고 있다는 거죠. 사설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한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를 면치 못하고 미국 증시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로 불확실한 금융정책, 저조한 주주 환원 정책, 소액주주 홀대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꼽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우수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입니다. 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 쪼개기 상장 등 글로벌 시장에서 벗어난 제도들이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증시 밸류업과 증시 선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맞습니까? 난 이거 보고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 아니,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개미들이 떠나고 미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일 큰 문제가 뭔데요? 윤석열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해 왜? 전쟁 위협. 지금 여차하면 전쟁하려고 이렇게 개지랄 떨고 있는데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내가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금투세. 지금까지는 금투세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안 들어온다 그 지랄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재명이 금투세 폐지하자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사설에서는요, 금투세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 왜 안 나와? 지금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금투세 때문에 마치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몰아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좀 기대를 해야지. 요번에 제일 문제였던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전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금투세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오늘 사설을 보면 금투세는 하던지 말던지 대세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언급도 안 해. 지금까지는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금투세 때문에 투자 안 한다. 그래왔잖아. 그러면은 얘들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 개미들이 떠나는 이유는 금투세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 근데 금투세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아올 거라고 전망을 해야지. 근데 금투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금투세 폐지하라고 그 지랄을 한 거였어 계속? 오늘은 딴 얘기만 하잖아. 황당하다니까요. 조선일보 이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야, 이것도 진짜 웃겨요. TTMD님, 이재명 블로그 가면 금투세 때문에 쌍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어떤 의미로요? 금투세 폐지했다고요? 아니면 폐지하라고 말하기 전 때문에 폐지 안 한다고 욕먹는다는 거예요? 폐지했기 때문에 욕먹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TTMD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금투세 폐지하자고 해서 욕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폐지하자고 너무 늦게 말해갖고 욕먹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 조선일보도 엄청나게 웃겨요. 엄청나게. 뭐냐면 검찰 요번에 그 특수활동비 같은 거 500억 정도 깎아버렸잖아요. 딱 끝내버렸죠. 근데 법원 예산을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이재명 재판 판결 앞두고 돈 늘려준 거 아니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껴맞춰갖고.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이야. 나쁜 언론. 정말 아전인수죠. 모든 걸 다 이런 식이야. 법원 예산 늘렸더니 갑자기 이거 봐라, 법원 예산 늘린 거 국민의힘이 지금 막 이 법원한테 조아리면서 이재명이 무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에요. 나 황당해 죽겠다니까. 이게 무슨 사설이야, 이 쓰레기 새끼들. 소설이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사설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 심사에서 대법원에 내는 예산을 정부 안보다 246억 증액을 했거든요. 대법원 예산 증액은 조선일보 말에 따르면 전례가 드문 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들끼리 말하고 있어요.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4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와 당 인사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법무부, 전 정권 감사와 관련된 감사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당연하죠. 얘네들이 돈 어디서 썼는지 제대로 보고를 안 하잖아요. 그걸 왜 돈을 줍니까? 영수증도 없고 증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국회에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다 지워서 오고. 예산을 왜 줍니까? 당연히 안 주는 거지. 법원은 다 갖고 오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가져오면은 준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 미친 새끼들 끝까지 제출을 안 해요. 집까진 것들이 뭔데. 맨날 받쳐먹고 추쳐먹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놓고 돈 깎아버리니까 지금 와갖고 제출할게요, 그러고 있어요. 아유, 거지 같은 새끼들. 나 같으면 자존심이 있어갖고도 필요 없어, 내 돈 넣고 내가 다 먹을게, 그러겠다. 씨. 근데 또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그 돈으로 밥 먹긴 싫은 거죠. 아유, 병신들. 이게 검사라고. 대한민국 검사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웃겨요. 진작에 제출하지. 영수증 돈 썼으면 영수증 제출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휴. 민주당은 이 대표와 당 인사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법무부, 또 전 정권 감사와 관련된 아까 말했던 감사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감사원의 특할 특경비, 법무부 예산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삭감으로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해석을 합니다. 뭐 어쩔 건데? 야, 보복이라고 쳐. 어쩔 건데? 사설은 또한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유화적 행보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법원 국감을 일찍 종료하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이에 비해 검찰과 감사원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법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당직에서 물러나고 사과한 사례와 검찰에 대한 막말을 한 의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앞에 두고 법원에 속보이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야,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조선일보는 신문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지들끼리 아예 그냥 소설을 써요. 진짜로. 이게 소설이지 뭐야. 그냥 검찰하고 법원을 딱 대립시켜가지고 민주당이 검찰은 돈도 깎고 검찰 욕하는 의원들은 그냥 봐주고 법원에는 돈도 올려주고 법원 욕한 국회의원 있으면은 지금 징계하고 이거 뭐야? 법원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재명 무죄 주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세대가리 새끼들 진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아까 진보 언론에서도 요번 주 주말 집회 얘기했죠. 조선일보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그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 사설은 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걸기 대회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11명이 체포된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넘어 서로를 점검하고 경찰 펜스를 밀어붙이면서 폭력이 발생했으며 일부 참가자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사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불법 집회에 강력히 대응하며 민노총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거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넘어섰냐?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싸우려고 거기를 벗어나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와서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요. 경찰이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좀 이렇게 이 재량껏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막 넘쳐나는데 못 넘어오게 막고 막 그러면은 싸움 나는 거지 뭘. 세상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야, 너희들 여기 너 절대 넘으면 안 돼. 넘어오면 안 돼? 사람이 꽉 찼는데 어떻게 안 넘어와? 사고 나라고 그러면? 그럴 때는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럴 때는 더 도로를 더 확보해 주면서 오히려 집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요 원래.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이 새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법을 어겼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 논리거든요 이게. 사설은 민노총의 폭력적 집회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불법 점거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으로 불법 시위가 잦아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며 민노총의 자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좌파 단체의 정권 퇴진 요구가 맞물리면서 민노총이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당해. 얘네들은 모든 걸 다 이재명과 연결시켜. 이재명과. 민노총이 무슨 씨발 이재명 지지자야? 웃겨 죽겠어요. 누가 보면은 민노총이 이재명 팬클럽이 시작했어. 아니 민노총이 언제부터 민주당과 가까웠어 그렇게. 민노총이 무슨 이재명 지지자야? 황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재명이 요번에 14일날 재판 결과 나오겠지요. 근데 그거하고 민노총하고 뭔 상관이야. 민노총 시위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다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 안 나왔지만 어저께는 뭐랍니까?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 요번에 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주경 나왔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야 민노총 간첩? 근데 민노총 이재명 간첩? 뭐 그런 논리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 사설은 불법 폭력 집회를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조선일보 말에 저는 100% 동감해요. 100%.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검찰이 예전에 채널A 압수수색 하려고 할 때, 예? 채널A 기자들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채널A 기자 새끼들 어떻게 했냐면 검찰을 막아섰어요, 이렇게. 채널A 그때 검언 유착 문제 때문에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앞에 막아섰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검찰 새끼들은 아무것도 못해. 아, 이거 왜 가만둡니까, 이거 다? 이거 강력하게 아주 몽둥이로 진압을 해야지. 아니, 지금, 검찰의 당연한 공무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채널A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민노총이 법을 위반하면은, 경찰이, 공권력이 뭐라는 겁니까? 양보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오늘 그랬거든요? 이런 거 대응해야지. 앞으로 검찰은요, 채널A 같은 새끼들 압수수색할 때 막고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강경 진압하고 끌어내리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하기만 해봐라, 씨발. 그때 가서 조선일보 뭐라고 하는지 지켜봐야죠. 웃긴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뭐 합법이야? 지금 정당한 공권력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건데? 웃긴 새끼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라든가 과거에 했던 일들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 털릴 때도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 새끼들아.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속한 변화, 쇄신에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뭐가 명운이냐. 신속한 변화와 쇄신은 없을 건데. 사설은 윤석열이 임기 반환점 돌면서 국정 운영 후반기에 돌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빠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갤럽에서 17% 나왔는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인적 쇄신과 전향적인 국정 운영이 필수라고 하는데 얘는 안 변한다니까요. 지난 7일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발표를 이 중앙일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웃긴 새끼예요. 윤석열이 언제 사과를 했어? 이게 사과야? 김건희 요번에 순방 한번 안 가는 게 대단한 겁니까? 이까진 게? 근데 중앙일보는 그거 잘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와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야당과의 협력이 국정 운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말 거리 투쟁을 제고하고 의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 원칙을 준수하며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하나만한 이야기들. 누가 몰라?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수 침체, 불확실 대외 환경, 경제도 새로운 각오 필요하다. 이 사설은 그래도 의미가 있죠. 왜? 지금 이 정부는요. 윤석열 요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지표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요. 단순하게 지표 몇 가지 좋아진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한국 경제 힘들어. 한림 힘들어. 현실을 인식해. 좀 그러고 있는 사설입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6개월 동안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게 경제가 좋아졌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금 어렵다. 물가와 고용, 수출 지표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는 침체에 빠졌고 경제 성장률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사설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포퓰리즘에 기대어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합니다. 금투세 폐지와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동, 또 유류세 인하와 전기요금 동결 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수 부족과 공기업 부실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난 이거 보고 좀 짜증이 났어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한테, 민주당한테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라고 얼마나 짓거려 왔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정부가 지금 너무 정책을 혼란스럽게 해갖고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하라며 지금까지는. 근데 갑자기 지금은 금투세 왜 폐지했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저는 금투세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언론 새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계속 폐지하라고 그 지랄하고 노래 부르더니 갑자기 오늘 사설에서는 금투세 왜 폐지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들은. 난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남은 임기 동안 정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 환경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 교육, 개혁으로 경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네, 오늘 사물이 사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